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양전지 자동차 만들기 평가 기준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보았고, 자, 이제 어떤 시간이죠? 네, 맞아요. 모둠활동 시간이에요. 이번 모둠활동에서는 태양전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도면을 제3각법을 이용해서 그려볼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모둠별로 도면을 작성해보고 그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이 텔레비전에 공유해서 선생님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 점검 시간을 선생님이 줄 건데, 자, 먼저 선생님이 15분 줄게요. 자, 그러면 모둠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약속했던 15분이 종료되었어요. 자, 그러면 모둠별로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텔레비전에 도면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A 모둠 도면이 현재 텔레비전에 나와 있어요. 아까 모둠 활동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하였는데 도면도 아주 멋지게 그려주었네요. 자, 그런데 A 모둠 선생님이랑 도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지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좌측면도와 우측면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좌측면도는 정면도 기준 어디에 위치해야 하죠? 맞아요. 정면도 기준은 왼쪽에 위치해야 해요. 자, 우측면도는 맞아요. 정면도 기준 도면이 오른쪽에 위치해야 해요. 근데 A 모드는 도면을 봤을 때 지금 정면도의 기준 오른쪽에 어떤 도면이 나와 있죠? 맞아요. 좌측면도가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좌측면도는 정면도 기준 맞아요. 왼쪽이었으니까 지금 위치가 뒤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평면도와 정면도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평면도와 정면도 길이가 맞아요. 일치해야 한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A 모든 도면을 보았을 때 평면도와 정면도의 길이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혹시 수정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다음 B 모든 도면도 한번 볼게요. 우리 B 모둠은 평면도와 정면도, 우측면도 배치를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었네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B 모둠도 평면도와 우측면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평면도와 정면도도 맞아요. 폭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B 모둠 도면을 보았을 때 평면도와 평면도와 우측면도에서 지금 도면의 폭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 수정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정할 수 있는 시간 5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5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했던 5분이 종료되었어요. 자, A 모둠과 B 모둠 모두 다시 도면을 텔레비전에 공유해 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A 모둠도 아까 선생님이 안내했던 사항인 좌측면도와 우측면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었고 평면도와 정면도의 길이도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너무 훌륭합니다. 자, B 모둠 도면도 선생님이랑 같이 볼까요? 네, B 모둠도 평면도와 우측면도의 자동차 길이의 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면을 너무 잘 작성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모둠 활동이 종료되었고 오늘 어떠한 부품을 사용한다고 하였죠? 맞아요. 기어를 사용한다고 하였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부품 사용했었죠? 맞아요. 벨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왜 이번에는 벨트를 사용하지 않고 기어를 사용하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이번 태양전지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벨트를 사용하지 않고 기어를 사용하는가, 벨트와 비교하여 기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교해보면서 알아볼 두 가지 부품은 벨트와 기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이 핵심적인 질문 4가지를 가져왔어요. 어쨌든 우리 벨트와 기어 공통점이 무엇이죠? 우리 민수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맞아요.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예요. 축과 축 사이에서 벨트와 기어는 서로 동력을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민수가 잘 말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알아볼 것은 벨트와 기어가 어떻게 동력을 전달할 거예요.
자, 우리 벨트는 저번 시간에 어떻게 동력을 전달한다고 했죠? 맞아요. 축과 축 사이에서 고무 등의 연결 재료를 통해서 마찰력을 통해서 우리 동력을 전달한다고 우리 현수가 잘 많이 주었는데요. 그래서 벨트는 마찰력을 통해서 동력을 전달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워볼 기어는 동력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뒷자리에 있는 호중이 한번 발표해 볼까요? 맞아요. 기어는 맞물림을 통해서 동력을 전달해요. 그래서 이와 이 사이에서 결합된 상태에서 한 기어가 돌아가면 나머지 기어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확히 맞물림을 이용해서 우리 기어가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가져온 질문으로는 그래서 언제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우리 벨트는 어떤 힘? 마찰력을 이용하고 기어는 맞물림을 통해서 동력을 전달한다고 말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벨트와 기어가 어느 상황에 적용되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벨트는 축과 축 사이에 고무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벨트는 맞아요. 축과 축 사이의 거리가 멀 때 사용하겠죠. 그 고무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축과 축 사이에 멀 때 그 고무가 동력을 이렇게 마찰력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기어는 아까 어떻게 작동한다고 했죠? 맞아요. 맞물림을 통해서 동력을 전달한다고 하였어요. 그럼 기어는 거리가 벨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떨 때 사용할까요? 맞아요. 가까울 때 사용해요. 그래서 기어는 상대적으로 벨트보다 거리가 축과 축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사용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질문으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왜 사용할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 사용할까를 보면 우리 벨트는 어때요? 먼 거리에 있는 축과 축 사이를 고무로 이어서 동력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용하는지와 약간 의미가 비슷한데 이때 왜 사용하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먼 거리에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우리 언제 사용한다고 벨트가 언제 사용된다고 하였을 때 축과 축 사이가 거리가 멀 때 사용한다고 하였으니까 우리 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이 먼 거리에 있는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였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기어는 그러면 왜 사용할까? 우리 기어는 거리가 가까울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리에 이점이 없지만 우리 기어를 보면 어때요? 맞아요. 톱니바퀴의 입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입수를 계산한다면 그렇죠. 정확한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어는 정확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우리 벨트는 먼 거리의 동력을 전달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벨트는 결국 어때요? 맞아요. 마찰력을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결국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정확한 동력 전달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벨트는 거리에 이점이 있다면 우리 기어는 정확한 동력을 전달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는 그래서 결국 어디서 우리가 예시 실생활에서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하냐 예시를 선생님이 몇 개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실내에 있는 헬스장 가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맞아요. 들 수 있는 바벨 등이 떠오를 수도 있고 가장 큰 맞아요. 러닝머신이 생각날 수 있겠죠. 자, 우리 러닝머신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게 달릴 수 있을까요? 맞아요. 러닝머신 밑 부분에 벨트를 통해서
고무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런닝머신이 같이 내가 뛰는 방향과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런닝머신 앞과 뒤가 상대적으로 어때요? 맞아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런닝머신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 먼 거리의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벨트를 사용해요. 그래서 런닝머신이 있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우리 부모님 따라 마트를 간 기억이 다들 있나요? 네, 마트에 마지막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하죠? 맞아요, 계산을 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계산대에 물건을 올리면 자동으로 판매원에게 물건을 전달해주는 장치가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벨트를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트 계산대나 런닝머신. 우리 마트 계산대도 처음에 내가 물건을 올려놓는 위치부터 계산을 해주시는 분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어때요? 길죠? 그래서 이때도 벨트를 이용해서 이 먼 축과 축 사이에 동력을 전달해주면 우리 물건을 판매원에게 자동으로 가져다줘요. 자, 그럼 우리 기어는 어디서 사용할까요? 자, 기어를 왜 사용한다고 하였죠? 맞아요. 정확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상대적으로 런닝머신과 마트 계산대는 정확한 동력 전달이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게 무엇이 있죠? 맞아요. 시계가 있어요. 우리 시계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정확한 시간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시 30분인데 시계가 10시 20분을 가리킨다면 맞아요.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계는 이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동력의 전달에 이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어와 기어 사이가 회전하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면서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예시로는 오늘 만들 태양전지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동차에서 우리 빠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페달 말고 무엇이 있었죠? 맞아요. 변속기가 있었어요. 우리 자동차나 자전거에서도 우리 정확한 변속기를 얻기 위해서 기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단을 넣는다, 2단을 넣는다, 3단을 넣는다 이런 것이 마찰력에 의해서 정확하게 축의 힘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도 변속을 하기 위해서 변속기에 이러한 기어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태양전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부품 중에 이 기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맞아요. 동력을 맞물림으로 전달하고, 두 번째, 맞아요. 거리가 가까울 때 사용하고, 세 번째, 정확한 동력 전달을 위해서 사용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계나 변속기 등 결국 이 정확한 동력 전달을 하기 위한 부품에서 사용돼요. 자, 그래서 오늘 벨트와 비교를 통해 기어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기어를 모터에 연결할 건데 이때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의사항들 선생님이 시범을 통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모터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데 기어를 위에 꽂으면 될까요? 네, 부품에 손상이 생기거나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유의사항은 어떻게? 모터가 멈춰 있을 때 기어를 연결해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모터가 완전히 정지하거나 회전하지 않을 때 기어를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두 번째 유의사항 어떤 것이 있었죠? 맞아요. 모터가 회전할 때 기어가 모터에 닿으면 될까요? 네, 이러한 경우에도 부품 손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어가 회전할 때도 모터가 이 축 부분에 닿지 않게 닿아서 회전 방향을 방해하지 않게 닿지 않게 연결을 잘 해주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 기어가 왜 사용한다고 하였죠? 맞아요. 정확한 동력 전달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였어요. 자, 그런데 모터의 축과 바퀴에 있는 기어축이 나란하게 연결되지 않고 삐뚤하게 되어 있다면 네, 정확한 동력 전달이 조금 어렵겠죠. 네, 그래서 우리 바퀴의 기어와 모터의 축을 연결할 때는 정확히 수평으로 나란히 연결해서 우리 이 정확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어의 단점으로
기어는 맞물림을 통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진동을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동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동력 전달이 어렵겠죠. 진동을 하면서 기어가 비틀리고 뒤틀리면서 우리가 정확한 동력 전달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정확한 동력 전달을 위해서는 이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바퀴와 모터를 지지하는 축 지지대를 바닥판에 정확히 잘 고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사항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기어를 연결할 때는 모터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고, 두 번째, 네 맞아요. 이 기어가 모터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부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세 번째, 맞아요. 수평으로 나란히 연결해주고, 네 번째, 진동을 하면서 뒤틀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바닥판에 기어와 모터를 단단히 고정하는 거예요. 자, 다들 너무 잘 대답해주고 있네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우리가 가장 실습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하였죠? 맞아요.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였어요. 자, 우리 기존에 있던 안전수칙, 무지개 규칙 다 잘 외우고 있나요? 자, 맞아요. 무리한 작업은 하지 않고 지시사항,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고 개인 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무지개 규칙 너무 잘 알아주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은 재료표를 보면은 어떤 재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나요? 맞아요. 폼보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폼보드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태양적인 자동차 틀을 만들 건데, 우리 그래서 폼보드를 자르거나 접합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무지개 규칙에 이어서 이 폼보드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폼보드를 자를 때 재료표에 어떤 재료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나요? 맞아요. 자와 칼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자를 대고 칼을 자를 때 칼의 이동 경로에 여러분 학생들의 손이 있으면 위험하고 부상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칼이 이동하는 경로에는 손이 놓여지면 안 되고, 그다음 한 번에 무리하게 자르기보다는 어떻게 자르는 게 좋다? 맞아, 여러 번 나누어서 자르는 게 여러분들이 폼보드를 자를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폼보드를 접합할 때 안전수칙 사항이에요. 자, 우리 가열된 글루건 앞부분 어때요? 네, 매우 뜨겁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열된 글루건에 맨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고, 또 이 바로 녹아있는 글루도 매우 뜨겁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매우 조심해야 하고, 그다음 사용하지 않을 때 맞아요. 거치대에 항상 거치해서 지나가다가 그 뜨거운 부분에 맨살이 닿지 않도록 한번 주의해야 돼요. 자, 두 가지 규칙 무엇이 있었죠? 맞아요. 자를 때는 칼이 이동 경로에 손이 놓여있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 한 번에 무리해서 자르기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서 자른다. 자, 그다음 글루건 사용할 때는 맞아요. 사용할 때는 뜨거운 글루건 앞부분에 맨살이 닿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치대에 항상 걸쳐놓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 다들 너무 수업에 잘 집중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수업 학습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찍을 거야? 아니요. 이제 끝났어요.